110일. 우리나라의 석유가 끊어지면 버틸 수 있는 기간입니다. 대체 에너지나 여러 가지 다른 수단과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대의 경제는 석유에 의존하는 비율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그 석유의 근본인 원유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올까요? 그 주요 이동 경로는 바다를 통해서 중동 지역의 호르무즈 해협을 출발하여 인도 근해를 지나 인도네시아의 말라카 해협을 지납니다. 그리고 비로소 태평양으로 진입하여 남중국해를 거쳐서 우리나라로 오게 됩니다. 전 세계 해상 운송량의 20%가량이 이 항로를 통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중동에서 수입한 석유와 가스를 90% 이상 운송하는 항로입니다. 경제 대외 무역 의존도가 거의 60%에 달하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인 우리나라에게 이 경로는 경제의 생명선과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은 그만큼 중요한 운송로인 것이죠. 이 지역들은 아주 얕고 건너기 쉽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아랍의 여러 국가들이 연안에 위치하여 지정학적으로 아주 예민한 지역이입니다. 말라카 해협은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과 말레이시아가 있는 말레이 반도 사이에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 자바섬을 빙 돌아서 우회하여 지나가야 합니다. 아주 먼 거리를 우회하므로 화물의 운송비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말라카 해협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적 사건이나 전쟁 등 각종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호르무즈 해협 근처이고 말라카 지역은 최근에는 비교적 조용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말라카 해협 양안에는 천연 고무의 재배가 활발하며 세계적인 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협에 임하는 말레이 반도 쪽의 주요 도시들로는 피낭주의 조지타운, 페락주의 타이핑 등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 최대 도시, 메단 등의 도시도 있습니다. 말라카 해협에 접하는 태국 푸켓섬, 말레이시아의 피낭섬은 세계적인 휴양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말라카 해협은 동서무역의 이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여러 세력들이 흥망을 지속했습니다. 7세기에 수마트라 섬 남부에서 번영을 누렸던 항구 도시 국가 스리비자야 제국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불교를 숭상했던 스리비자야는 천여 명의 승려가 있었고 불교의 수준도 인도에 못지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당나라가 쇠퇴하면서 육상의 오아시스길, 초원길의 통행은 결코 안전하지 못했고 그 반대로 바닷길에 대한 의존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 스리비자야의 융성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14세기에는 자바 기반의 힌두교 국가 마자파잇 왕조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자파잇 왕조는 14세기에 가자마다라는 재상이 나타나 한때 말레이 반도에서 수마트라, 자바의 두 섬, 이어 칼리만탄 섬의 남쪽을 지배하는 광대한 해상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13세기 이후 수마트라 섬 북부와 말레이 반도 주민의 무슬림화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13세기 말에 현지에 체류했던 마르코 폴로는 북수마트라의 사람들이 활발하게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것을 동방견 문록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아랍인의 내항과 이슬람교 전례로부터 몇 세기가 지난 13세기에 무슬림화가 급속히 진전된 이유로는 인도의 눈부신 이슬람화 진전이 있었던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기 쉬운 동남아 인도계 무슬림 상인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지역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사람들이 히잡을 쓰고 다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모두 무슬림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지역은 중동 지역과 달리 종교에 대한 강압이나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상인 문화 특유의 개방성 때문이죠. 15세기 이후에는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영국 등 서구 유럽의 이해 또한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 반도에 위치한 태국 영토의 끝자락인 크라 지역에 크라 운하를 뚫자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말레이 반도의 크라 지역은 너비가 약 40km 정도에 불과하고 고도가 제일 높은 곳도 100m가 안 되다 보니 건설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합니다. 아직까지는 논의 및 계획 단계에 불과하지만 태국에서 과거부터 워낙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만 잘 맞아떨어지면 운하가 뚫릴 가능성 역시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말레이 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현저히 그 지정학적,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싱가포르의 식민지 종주국인 영국이 반대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태국이 계획하고 있는 크라우나의 건설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견제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말라카 해협에 대한 우회로가 될 수 있는 크라우나를 통해 미국과 일본의 대중 봉쇄망이 뚫릴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은 운하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대신 일정 기간의 운하 운영권을 태국에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 문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중국의 침공으로 대만이 중국의 영토가 되어버린다면 대만이 현재 영유 중인 남중국해 앞바다가 중국에 의해 좌지우지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곳을 필수 통행 코스로 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화물선들은 이곳을 우회하거나 중국의 눈치를 보며 이곳을 지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필리핀도 이곳에서 영해권 문제로 중국 해군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가 북한과 중국의 방위조약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에게도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